자,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창업한 이래 매년 매출 성장을 이루면서 최근에는 7천억 밸류의 프리 IPO 투자 유치를 진행한 바 있는 글로벌 K뷰티 디바이스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신흥 강자 APR. 신지아 부사장이 직접 밝히는 APR 경쟁력이 무엇일지 들어볼 텐데요. APR 신지아 부사장께서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들의 투자 나침반.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뷰티 디바이스 산업에 대한 냉철한 시선을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태준 변호사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뷰티 디바이스 시장의 성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뷰티 디바이스라는 게 두 가지의 결합이잖아요. 네. 뷰티. 사람이 예뻐지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라는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예전에 무슨 고대 이집트 때부터 뭐 나오나 뭐 그거보다 더 옛날 인류부터 나온다 뭐 이런 식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본능인데 한국이 사실 화장품 시장이 꽤 강해요. 보면 전 세계 글로벌 탑 100 중에 이제 한국 업체들이 보통 3에서 4 정도 있고 뭐 한국이 시장 점유율도 뭐 4에서 5%를 유지하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인데다가 IT가 또 강하잖아요. 네네. 한국이 워낙 IT가 강해서 이 뷰티와 디바이스의 결합도 되게 잘 될 거고 게다가 또 요즘에는 뭐 K-팝이라든지 뭐 K-드라마, K-컬처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 시장의 전망성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워낙 K-팝, K-드라마에 맞춰서 K-화장품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뷰티 디바이스 시장의 성장성이 이렇게 큰데 오늘 모신 이 APR 기업은 과연 어떤 기업인지 뷰티 디바이스계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는데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PR은 2014년에 지금 현재 대표인 김병훈 대표가 창업해서 올해로 9년차가 된 D2C 기반의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입니다. APR은 현재 메디큐브와 메디큐브 AGR, 널디, 에이프릴 스킨, 포멘트, 글램디바이오 총 5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뷰티 기업의 하나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립한 이래로 한 번에 꺾임없이 매년 매출 성장을 이루었고요. 최근에는 7천억 밸류의 프리 IPO를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제품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3종을 출시했었던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인 메디큐브 AGR이 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판매 100만 대 그리고 매출 2천억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정확히 이 홈 뷰티 디바이스가 어떤 건가요? 뷰티 디바이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뷰티와 디바이스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제 피부과나 전문 병원 혹은 에스테틱에서 구현한 제품과 서비스를 집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네, 초기에는 좀 단순했던 디바이스 시장이 최근에는 좀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 기계들이 좀 어떤 건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제품이 부스터 힐러라고 하는 스킨 부스터 제품인데요. 네. 실제로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제품을 집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고요. 네. 저희가 시중에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의 흡수율을 600% 저희 임상으로는 600%까지 올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즉 네.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던 화장품의 효능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티에이징의 성능이 더 좋아지는 개념입니다. 네, 이걸 얼굴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건가요? 화장품을 바르고 그다음에 네. 그냥 손으로 문지르는 것 대신 기계로 이렇게 문지르는. 네, 직접 빨리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렇게 홈뷰티 디바이스 글로벌 시장의 성장성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 또 다른 기계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나머지 3개 제품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 피부층이 총 레이어가 3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밖에 보이는 게 표피라고 하고요. 그 속에 우리가 콜라겐이 들어있는 진피층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3가지를 안티에이징을 도와주는 기계인데요. 요거는 이제 모공에 마이크로니들이라고 해서 이제 모공의 전자로 바늘을 뚫어주게 돼서 흡수율을 올려주고 기미나 잡티 같은 것들을 제거해주는 제품이고요. 정말 피부과에서 가능했던 것들이 맞습니다. 집에서 가능해지는 거군요. 요거는 유세라라고 해서 이제 흔히들 그 고주파나 초음파 디바이스처럼 진피층까지 열이 침투가 되면 이제 그 피부가 재생되는 원리로 자극을 주면 피부가 재생되는 원리로 콜라겐이나 기타 이제 피부 재생들 그 조직들이 재생되는 원리로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신 제품은 근육을 운동시켜주는 EMS 더마샷 제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꾸 피부 관리를 지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기기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홈 뷰티 디바이스가 된다라는 게 참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의 성장성이 과연 얼마나 될지 구조적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특히 이제 선도 시장 중심으로 전 세계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지금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 중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뷰티 시장 자체가 뷰티 디바이스가 중심이 되는 구조적 성장이 발생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미국의 한 리서치에 따르면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매년 약 25%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으며 네, 지금 그래프로도 볼 수가 예, 있는데 맞습니다. 네. 거의 2030년에는 거의 116조 원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와. 이게 피부과 의료기기 시장으로 비교해 보면 약 2배에서 3배 정도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이제 그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선도국께서는 앞으로 5년 이내에 1가구 1 뷰티 디바이스 시대가 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배태준 변호사께서는 이 뷰티 테크 산업 유망 기술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어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런데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AI를 통해서 나이라든지 피부톤, 건강 상태에 맞는 화장품을 개발해주고 추천해주는 그런 맞춤 서비스가 있고, 네. 개인에 대한 생애 주기를 관리해주는 그런 데이터 관리, VR을 통한 가상 메이크업 경험 제공, 그다음 3D 프린팅을 이용한 마스크팩이나 눈썹 이런 뷰티 제품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디지털 헬스케어랑 좀 결합이 되면서 신소재, 레이저를 활용한 아니면 로보틱스를 적용한 그런 뷰티 테크 제품들도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화장품 시장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신지아 부사장께 질문 드릴게요. 실제로 어떤가요? 실제로 저는 이제 원래 수요가 있던 시장에서 네. 이제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지금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APR이 시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고주파나 초음파 기반의 안티에이징 그 피부과 시술용 장비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게 불과 한 15년 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요즘 드라마에 나오시는 여배우분들이나 아니면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안티에이징의 성공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그 드라마에서 40대 혹은 50대가 되셔도 어떻게 보면 로맨스를 찍었거나 그 연출을 하셔도 전혀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안티에이징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티에이징의 원리가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먼저 바르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흡수율을 올리고 운동처럼 피부 세포에 자극을 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APR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화장품 회사들은 화장품의 흡수율이 화장품의 성분만 이제 집중이 돼 있고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주는 시술 자체가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홈뷰티 디바이스 산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1번에서 3번까지를 한꺼번에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즉 이제 클리닉의 경험을 집에서 가지고 오는 게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혁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뭔가를 바르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바르고 예,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고주파가 그 피부로 흡수하기 위한 이제 전도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이외에도 기존에 있었던 화장품을 그대로 사용을 하셨을 때 흡수율을 좋게 만듦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화장품의 성능이 좋아지게 되는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APR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APR 연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2022년 기준으로 매출은 3,97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92억 원으로 작년에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올해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6천억의 매출 목표 그리고 영업이익 1,000억의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1분기를 지나온 현 시점에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목표 달성하는데 자신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거의 2배를. 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시장에서도 계속 빠르게 나가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외 쪽 시장도 지금 넓혀가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미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중국,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 이제 8개의 국가의 해외 법인을 두고 글로벌 활동 무대를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만 해외에서 1,437억 원 정도 해외 매출을 거두었고요. 재작년에 비교하면 약 36% 오른 수치이고 올해는 이제 디바이스의 원년, 해외 진출 원년이기 때문에 그 수치가 더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쟁사와 비교를 해서 사실 APR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지는데 다른 회사와 차별성이 뭘까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차별점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로는 제품의 혁신성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술의 초격차 그리고 가격의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목표하는 게 글로벌 디바이스 시장에서 1위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만큼의 이제 앞으로 디바이스 시장은 R&D나 기술에 대한 그 경쟁이 되게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예 대중화를 일으키려면 기술적인 초격차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초격차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기존에 이제 디바이스들이 좀 1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가 제품들이 많았었는데 저희는 지금 평균 제품들의 가격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이 대중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접근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저희는 이제 디바이스랑 연동을 하고 있는 그 맞춤형 이제 그 디바이스 클리닉인 AGR 앱이라는 거를 런칭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그 클리닉 스케줄 관리, 그다음에 피부 기록 차트뿐만 아니라 고객 간의 후기와 피드백을 SNS 상태로 구현하는 메디큐브 톡이라는 걸 런칭을 해서 고객들이 다 같이 내용들을 공유하고 열심히 피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게 네. 이제 곧 글로벌 서비스를 런칭할 준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다양한 디바이스 라인업들이 있는데요. 현재 메디큐브 브랜드를 통해서 5개 뷰티 디바이스 라인을 선보였는데 이게 이제부터 시작이어가지고 디바이스의 업그레이드 버전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케어하는 다양한 라인업들을 확장할 계획이고요. 실제로 올해 이제 3월달에 아이샷이라는 제품을 런칭했고 올해에만 더 많은 신제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 화장품 시장 장벽이 낮아지고 또 기술력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제조업 규제 완화가 그 신호탄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종래에는 제조업이나 책임 판매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2차 포장, 뭐 표시, 소분 이런 뭔가 부수적인 것조차도 제조 행위로 봐서 이제 등록을 요구하다 보니까 뭐 규모나 설비, 자격 이런 부분들이 까다로웠고 그러니까 좀 암암리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2016년에는 2차 포장이나 표시 이런 부분을 제외를 해주고 죄송합니다. 2020년에는 소분 판매 이런 부분도 이제 빼주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로 가는 걸로 되면서 규제 완화가 좀 됐었죠.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 뷰티 디바이스 규제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크게 4가지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한 원료,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게 있고 이제 전자장치인 디바이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뭐 배터리나 전파, 통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좀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광고 규제입니다. 네. 아직 시장이 성숙하기 전이다 보고 또 새로운 제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 좀 광고 마케팅이 과열되는 편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뭐 검증되지 않은 효능이라든지 숫자 이런 과장, 뭐 경쟁사에 대한 비방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랑 좀 이렇게 결합이 되다 보니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뭐 의약품이라든지 의약 외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품을 출시할 때 그것도 좀 사전에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규제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사실 APR 글로벌 진출 현황은 현재 어떤지 그리고 APR이 어디까지 달려갈 것인지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예, 저희는 이제 D2C 유통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해외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저희가 저희 자사몰 안에 약 500만 명 정도의 자사몰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한 300만, 해외 기준으로는 한 200만 명 정도의 회원 계정이 있었었는데요. 네. 이 유통 인프라 덕분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뷰티 디바이스라는 신규 아이템을 더 빠르게 선보이고 라인업 출시 1년 만에 매출 1,200억 이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현재 목표에 안주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시총 1,000조가 넘는 글로벌 뷰티 업계의 판도가 이제 바뀌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 안에서 저희가 게임 체인저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팀은 앞으로 이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그 뷰티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뷰티 산업 자체가 브랜드 마케팅에서 기술 경쟁으로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나 애플 같은 그 기술 선도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네. 당연히 최종 목표는 뷰티 디바이스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어디까지 달려가게 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또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라는 그 포부, 이 글로벌 1위 디바이스
뷰티 디바이스 1위 기업이 될 것을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배태준 변호사께서 보는 이 APR의 투자 매력은 뭘지를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사실 여러 라인업들을 가지고 성공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사실 성공도 습관이어서 이거를 해본 사람들이 그런 역경을 좀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고요.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또 중요한 거는 D2C 이 모델이 좀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D2C라고 하면 소비자 직접 판매를 말하는 거죠. 이제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생산, 유통, 판매가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유통으로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직접 지금 해가지고 안정적인 소비자와에 대한 직접 공급을 하는데 사실 화장품이 종래에는 오프라인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화점 1층에 가면 화장품 그런 명품 화장품들 다 있고 거기 어디에 얼마만큼의 면적을 차지하냐 이게 제일 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인플루언스 마케팅을 하면서 온라인이 됐고 더 나아가서 이제 D2C로 가고 있는데 사실 D2C를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D2C를 한다는 것 자체가 브랜드 충성도가 있어야 돼요. 브랜드를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소통이라든지 그런 뭔가 소비자들이 이 뭔가 브랜드의 경험들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뭔가 확보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강점이어서 이런 소비자들의 효용감으로 무장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K뷰티 디바이스 시장의 신흥 강자, APR 신재하 부사장과 냉철한 투자 나침반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이 뷰티 디바이스 산업을 제대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